남미의 뜨거운 열정을 품은 나라 브라질. 브라질의 속담을 보면요, 남자아이들은 축구공을 발로 달고 태어난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노래를 부르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또 세계 3대 미항을 품은 나라답게 부자도 해변 가고 가난한 이도 해변 간다라는 속담도 있답니다. 이런 말들이 전해지는 걸 보면 브라질 사람들이 가진 축구와 음악에 대한 열정, 또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데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낭만헤르츠 시즌 1.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과 아름다운 해변 도시 리우데자네이루, 야경이 아름다운 상파울루까지 자연과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 브라질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낭만헤르츠 시즌 1의 진행을 맡은 황순유입니다. 낭만헤르츠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글로벌 평생학습관과 함께하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낭만헤르츠 연수구청 유튜브를 통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나라 브라질로 떠나볼 텐데요. 이민자들과 함께 성장한 다양한 인종이 혼합된 브라질은 축구와 삼바를 통해 하나로 뭉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삼바와 축구에는 삶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금부터 여행으로 하나가 되어볼 거예요. 즐거운 이야기와 좋은 노래로 가이드를 맡아줄 두 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있는 여행 전문 탁재영 PD님, 그리고 감미로운 보사노바를 들려줄 싱어송라이터 나희경 씨 자리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두 분께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아주 든든하게 드는데요. 먼저 탁PD님은 네네.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일단 활동하시는 이름 자체가 뒤에 PD가 붙었고. 네, 요즘 제가 소개하는 건 이제 여행으로 수다 떠는 PD 탁재영 PD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제 여행 책도 쓰셨고, 근데 그 여행으로 수다 떠는 탁재영 PD 요게요. 네네. 이게 팟캐스트에서 그렇습니다. 네. 직접 자랑해 주세요. 저요. 네, 저는 해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많이 하다가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여행 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럴 바에는 이제 뭔가 내가 좀 콘텐츠가 돼보자, 네. 여행에 대한 이야기라도 좀 실컷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탁PD의 여행수다라는 팟캐스트를 2013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녀오신 나라도 꽤 많은 거잖아요. 네, 뭐 취재한 나라가 한 50개국인 겁니까? 네. 네. 우와. 우리 나희경 씨도 네. 근데 제가 아까 딱 처음 뵐 때부터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노래를 워낙 이렇게 많이 들어봤어서 그런지, 근데 말씀하시는 톤도 그냥 노래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도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간 나라는 많지 않지만 네. 그냥 보사노바에 꽂혀서 브라질만 줄창 올해 한 10년 차인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노래하고 음악 만들고 있는 음악하는 나희경입니다. 나희경 씨 하면 사실 이제 한국, 브라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 작업을 하시는 걸로도 또 많이 알려졌는데,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막 여행 좀 가볼까? 해서 떠나는 그런 가까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스케일이. 기간도 그쵸. 그렇고 맞아요. 여행 준비도 그렇고. 일단 한 30시간은 꼼짝없이 가겠다 이러는 각오로 이제 가야죠. 그리고 바로 직항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또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대기 시간 포함해서 대충 한 30시간 눈 딱 감고 가자. 왔다 갔다만 쳐도 한 닷새 걸리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렇죠. 분들이 휴가 내서 가긴 좀 어려우신 게 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저는 처음엔 대중 없이 갔는데 네. 처음에 갔을 때 한 5, 6개월 정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매년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3개월도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그게 뭐 4개월, 5개월, 6개월 되고 그 다음에 또 가게 돼서 그때도 4, 5개월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정이 없이 많이 길어졌어요. 일반인들이 만약에 브라질 여행을 간다 하면은 네네네. 최소 요 정도는 기간을 잡아라. 팁을 좀 주세요. 저는 그래서 탁피디님과 생각이 6개월은 어떻게 안 돼요.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2주. 그러니까. 2주. 네, 2주는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2주면은 이제
공중에서 깔끔하게 닷새 날려먹고 열흘 정도는 그래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한 도시 3개 정도를 돌 수 맞아요. 있겠다. 아, 그 네. 정도면 그래도 3도시 정도는 돌 수 있는 보통 건가요? 이제 이과수 폭포는 꼭 보고 간다 이러시니까 네, 그걸 네, 네. 끼고 이제 히우 찍고 또 상파울루 찍고 혹은 뭐 이제 친환경 도시인 꾸리치바나 뭐 다른 도시에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상파울루에서 꾸리치바도 찍고 이렇게 간다거나 해서 좀 타이트하지만 그래도 다니실 수 있는 예. 그 꾸리치바라는 일정입니다. 도시가 네. 지금 우리나라에 버스 중앙차선 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원형이 된 곳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도입되기 전에 거기에는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갔었고. 워낙 이제 땅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나라가 워낙 이제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한 번 잡아서 막 다 다니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이 도시 어느 도시를 딱 여행을 하면 좋을까요? 도시 저는 이게 다 약간 취향이 다를 것 같은데 네. 브라질 너무 커서요. 약간 네네. 아마존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북쪽으로 날아가고 싶으실 거고 약간 또 원주민과 어떤 뭐 그런 뭐 바이아 지역의 뭐 그런 소울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바이아 주에 가실 거고 히우처럼 아름다운 뭐 이파네마의 여인들 이런 걸 상상하시는 분은 히우. 근데 저는요. 오루브레토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루브레토? 네, 검은 금이라는 뜻의 도시인데요. 오. 이게 이제 브라질에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로 예전 포르투갈 식민지였을 때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있는데 여기가 이제 보석이 되게 많이 나고요. 그래서 보석 가게가 즐비해 있고 검축물 양식이 유럽풍이면서도 브라질스러운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역사가 좌르륵 느껴지는 네, 그런 도시가 있거든요. 도시가 좀 작아가지고 도보로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브라질 다니면서 지금까지 여행했던 도시 중에 언제나 생각하면은 로맨틱하고 아름다웠다고 해상하는 도시가 오루브레토입니다. 오루브레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히우라고 하셨어요. 아, 네네. 히우. 우리가 맞아요. 보통 이제 알고 있는 리우 네.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맞아요. 그 발음이 이제 그렇죠? 같은 포르투갈 말이어도 포르투갈에서 쓰는 포르투갈 말과 브라질에서 쓰는 포르투갈 말이 발음이 굉장히 다른 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브라질식 포르투갈 말이 훨씬 더 국외음화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네. R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히읗 발음으로 하는 것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뭐 일례로 그러니까 축구 선수 이름 중에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R 발음은 H로 하는데 그게 이제 포르투갈식으로 발음하면 호날두인데 이거를 같은 이름이지만 브라질식으로 발음하면 호나우두가 되고요. 그러네. 네네. 리을 받침은 우로 이렇게 풀어서 읽는 경우가 많아서. 네, 맞아요. 그럼 아까 전에 두 분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인사를 하시던데 우리가 보통 여행 가면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포르투갈에서 브라질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래서 네. 안녕 반가워 이 정도 인사를 뭐라고 반갑게 나눌까요? 봉지야. 뭐 봉지야는 좋은 아침이니까. 네네. 올라 이러셔도 올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 뭐. 안녕.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이렇게 총괄해서 그래, 우리 하나만 안녕. 알아요. 네, 올라 이러거든요. 올라. 자, 오늘 낭만의 리츠 시즌 1 브라질 여행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행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은 눈으로 보고 마음에 남기는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진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그런 명소들 가면 사진도 찍고 그래야 될 텐데 브라질 하면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꼭 관광 필수 코스로 찍는 사진 중에 하나가 그 예수상 많이들 찍잖아요. 구원의 예수상.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예수상에 이제 사진 찍으러 가시죠. 저도 이렇게 뭐 처음에 갔을 때부터 막 그런 로망을 품고 막 꼬르꼬바도 언덕에 올라서 언덕 위에 예수상이 두 팔 벌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올라가지 않아도 히우 저녁에서 밤에 보여요. 밝게 빛나거든요. 그리고 또 히우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예수상이 두 팔 벌려서 품고 있는 지역은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실례로 정말로 예수상이 등 돌려 있는 지역은 맞아요. 약간 좀 가난한 지역이 많고 예수상이 두 팔 벌린 지역은 좀 부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고요. 여하튼 그 사진 포인트잖아요. 네. 올라가서 이제 찍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올라가서 이제 그 예수상이 전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사진 꿀팁으로는 이제 바닥에 누워서 아예 대자로 누우셔가지고 찍으면 예수상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눕고 한 명이 이제 서서
예수상 이제 옆에 딱 이렇게 다 같이 풀샷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눕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누워서 찍어야 된다. 네, 앉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뭔가 우리 탁 PD님은 포즈도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누워서 찍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제가 그래도 그때 좀 큰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누워서 이제 그렇게 찍기 시작하니까 뭔가 큰 카메라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쟤 전문인갑다, 찍상갑다 하고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카메라를 주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누운 자리에 제가 한 5명 정도 찍어주고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한번 누우시면은 계속 그 요청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죽기 전에 가봐야 된다는 3대 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브라질에서 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카니발. 히우 카니발. 가보신 건가요? 네, 저는 아주 많이 갔어요. 아주? 네, 거의 매년 갔던 것 같아요. 기간이 어떻게 돼요? 뭐 2, 3월 정도에 정해져서 이제 며칠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주말부터 그 다음 돌아오는 화수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매년 달라요. 날짜가 다른데 근데 사실 그게 나흘이라고는 해도 사람들은 보통 큰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뭐 TV에 나오는 이런 카니발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 근데 약간 경쟁하는 이렇게 팀들 나와가지고 1등에 팀을 꼽고 삼바 팀을 뽑고 뭐 이런 행사거든요. 그리고 티켓이 굉장히 비싸요. 중산층 이상이 되어야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정도나 해요? 요즘은 또 환율 때문에 다를 텐데 옛날에는 저도 한 7만 원 넘고 그랬어서 그때 환율로 따지면 한 10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그때 제가 만 23살이었거든요. 그 돈이 좀 너무 비싸고 그럼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를 못 보고 그냥 거리로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히우 사람들은 실제로 그 카니발 그 경기장에는 정말 소수가 들어가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가고 패키지로 왔구나. 많이 들어가시고 사실은 거리에 약간 그 표가 붙어요. 거리마다 예를 들어 A 골목에서 이제 삼바, 락 삼바 락이랑 우린 락이랑 삼바는 팀이야. 그래서 팀명 뭐 탁피디다. 뭐 이러면 탁피디 락삼바 팀이 이제 2시부터 3시까지 뛴다. 이렇게 딱 적혀요. 그럼 거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분장을 하고 모여요. 거리에서 막 움직이거든요. 거리가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들 함께 이렇게 밀려서 움직이는 진풍경이. 근데 그 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녁에 네, 히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상파울로도 그렇고 위에 바이아도 그렇고 저녁에 그렇게 돼요. 그럼 정말 온 나라의 축제인가 봐요. 네, 완전 축제고 그때는 뭐 가게도 문 닫고 뭐 이래저래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진짜 브라질 사람스러운 이제 카니발 축제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화를 잘 즐기지 못했던 우리나라에서 많이 즐겨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축제 기간에 가도 어떻게 즐겨야 할지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게 뭐 브라질 전체 축제이기도 하지만 그 기간이 남미 전체가 다 까르나발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남미에서는 이제 카니발이라고 안 하고 이제 까르나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유럽에서 이식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순절 전에 일주일 그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 기독교의 축일인데 이제 예수님이 고행을 한 거를 기리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고기랑 술을 못 먹어요. 40일 동안. 그럼 그걸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마음껏 좀 먹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좀 마음껏 먹고 술도 마음껏 먹고 좀 평소에 안 하던 일탈 행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억을 가지고 사순절에 돌입하면 그래도 그때 그랬으니까 이제 괜찮아 참을만해 이제 이러면서 그걸 하자라는 거여서 그 기간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남미와 유럽이 다 그 카니발 축제를 하는데 사실 남미에는 히우 카니발이 이제 최고인 거는 누구나 부정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건 알겠어. 하지만 2등은 우리야 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나라마다 도시마다. 그래서 제가 히우 카니발은 못 가봤지만 1등은 건드리지 않고 2등임을 자처하는 곳은 많이 가봤거든요. 제가 진짜로. 근데 그런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인 스트리트에서의 그란 파라다. 그러니까 이 큰 퍼레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지친 골목에서 거기가 사실은 더 재밌어요. 거기에서 그 골목에서 정말 짱 먹는 골목을 꽉 잡고 있는 그 팀들이 나와가지고 공연하는 것들이 훨씬 더 사람들이랑 친화적이고 사람들도 더 좀 내려놓고 놀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 비싼 메인 무대 가가지고 내가 그걸 보겠다라는 것보다도 정말 그런 좀 조그만 골목을 찾아가시면 훨씬 더 재밌게 훨씬 더 거기 사람들과 좀 터놓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정말 재밌어요. 네.
또 재작년에도 갔었는데 네. 처음에 갔을 땐 저도 약간 정신을 놓고 이제 막 이제 어울렸죠. 너무 신기하고 막 정신을 놓는다는 건 어떻게 놓는 거예요? 정신을 놓는다는 건 말 그대로예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절로 가나보다 하고 가고. 근데 이제는 찾아보고 여기 이 팀 나랑 좀 스타일이 맞네. 음악적 스타일이 좋네. 이제 이런 팀들이 하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약간 길들도 또 팀마다 모이는 사람들 성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약간 10대들이 많이 오는 데가 있고 30대, 40대들 많이 오는 데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찾아다니는 재미를 좀 더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즌을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브라질은 만일에 그 까르나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게 축구 경기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축구 경기 보시면서 그래도 심정적으로 한 팀을 좀 정해놓고 그 팀 서포터들이랑 같은 자리에서 막 응원을 하세요. 그럼 끝나고 나면 이기면 이긴 팀대로, 진 팀은 진 팀대로 이제 한잔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긴 팀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그때부터 진짜 까르나발이고 그냥 막 길거리에서 막 폭죽 터트리고 막 밤새 술 먹고 놀아요. 그러면서 어디선가 갑자기 밴드가 나와가지고 막 음악 연주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원하신다면은 축구팀 경기를 찾아가시면 돼요. 굳이 그 카니발 기간을 맞추지 않더라도. 근데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뭐 뜨거운 열정의 나라, 정열의 나라, 이게 실제로 다 골목골목에서의 생활이 다 그런가 봐요. 너무 부럽다. 정열이 좀 살아 숨쉬는 국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그러려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브라질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랑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 네,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듯 놀 때가 많잖아요. 내일이요. 1차, 2차, 3차, 4차. 마시고 죽자? 막 그리고 내일이 없는 듯 이래요. 그렇죠.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그러진 않아요. 내일이 없는 듯 놀 뿐. 딱 내일이 없는데 일은 내일하고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뭐하러 아껴. 그래도 내일이 없는 듯 노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사실 먹고 죽는 거 있어서 술 얘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또 여행 가면 또 그 나라만의 술도 있을 테고. 근데 요번에 또 그 술 이야기로 책도 내셨고 그 얘기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 최초 세계 음주 기행 에세이를 낸 작가죠. 와, 브라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술 뭐가 있어요? 뭐니 해도 까이피리냐겠죠. 까이피리냐? 네네. 뭐 어떤 술이에요? 까이피리냐는 까시아사라는 술로 만드는 칵테일이에요. 까시아사. 까시아사. 제가 발음을 맞게 했나요? 네, 뭐 까시아사. 까시아사.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되나요? 그냥 까시아사 이래요. 까시아사. 또 우리 희경 씨가 또 이 브라질식 포르투갈어의 또 달인이셔서. 희경 씨 발음만 들으면 정말 사랑스러운 발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이 까시아사는 화이트 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들고 나면은 그 줄기 부분에 아직도 당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게 술이 돼요. 그래서 약간은 막걸리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끓이면 까시아사가 되는데, 까시아사는 그냥 먹으면 그 냄새가 좀 독특해요. 이게 무슨 냄새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색투명하고 굉장히 독한 술인데 약간은 뭐 이게 고구마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겨드랑이 암내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냄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결코 그렇게 맛있다고는 할 수 없는 술인데 이거를 이제 생 라임, 그 다음에 정말 질 좋은 브라질산 설탕 이런 것들과 상콤 달콤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틴컵에다가 라임을 잘라서 껍질째 넣고서는 여기다 설탕을 붓고 진 이기기 시작해요. 절구공이 같은 걸로. 일단 그 소리부터 맛있습니다. 자각자각 자각자각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러면 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다가 까시아사를 붓고 얼음 넣고 흔들죠. 근데 이때 얼음은 좀 물론 이제 굵은 얼음을 넣어도 되는데 정통으로 만들려면은 잔얼음을 넣어야 돼요. 자잘자잘한 자잘자잘한 얼음을. 그래가지고 흔들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이제 잔에 붓고 고수 같은 걸로 이렇게 장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요거를 이제 딱 해가지고 스트로로 쫙 빨면은 내가 지금 브라질 왔구나. 이런 게 느껴지죠. 그게 몇 도 정도 돼요? 까시아사는 보통 40도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희석이 됐으니까 뭐 한 20도 내외가 되겠죠. 20도에서 뭐 15도 내외. 네네. 이거 그냥 막 분위기에 취해서 마시다가는
그날 여행은 끝나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마시다가 이제 포르투갈어가 늘었어요. 아, 네. 그렇게 포가 늘었고 사실 어제도 술 전문가님 앞에서 이렇게 권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에 또 까이피리냐를 드시는 분도 있지만 까이피 보드카라고 보드카 베이스로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드카 뭐 소주컵 한 잔 정도 붓고 방금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만들면 브라질에서 브라질인들이 자주 먹는 까이피 보드카가 되고요. 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거친 맛의 까샤사가 소주랑도 살짝 닮았다. 그럼요. 이렇게 느껴가지고 소주를 넣고 만들어서 막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들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소주 삘이냐? 네. 까이피 소주? 그리고 까샤샤도 탁배님 당연히 아실 텐데 되게 좀 고급 까샤샤 있잖아요. 약간, 있죠. 네, 무슨 와이너리처럼 까샤샤 브라질 전역에 막 있거든요. 네. 되게 우리는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까샤샤를 만들어. 명품 이런 명품 거. 까샤샤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먹으면요. 향이요. 되게 좀 뭐 약간 포도주처럼 화려하고요. 네. 생각보다 보통 한 90% 이상의 까샤샤는 거친 향 맞거든요. 근데 그런 고급 까샤샤는 좀 달라요. 그런 것도 언제 기회 되시면 뭐든 네. 서민이 맛볼 수 있는 거랑 부유층이 맛볼 수 있는 거랑 다 다르구나. 뭔가 매력적인 나라 또 그 술도 그렇고 매력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보사노바 얘기를 잠깐 좀 해보자면 희경 씨는 보사노바의 어떤 매력에 끌려서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뭐 이게 어떻니 저떻니 하는 걸 알기 전에 그냥 리듬으로만 먼저 접했거든요. 들었을 때 난 이게 뭔진 모르지만 좋다. 네. 뭔진 모르는데 막 심장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고 어떻게 낭만적이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좀 파기 시작했는데 그런 리듬을 막 찾아 듣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브라질에서 나왔고 이제 또 그 안에 담고 있는 정서들 같은 걸 알고 보니까 굉장히 자연 그리고 사랑 그리고 삶 되게 자연스러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음악이구나 싶고 그래서 매력이 점점 가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 이제 빠져 있죠. 요즘도 제일 좀 피곤하거나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항상 보사노바를 틀어놔요. 우리가 나혜경 씨를 스튜디오에 모셔놓고 또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사노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달달한 노래를 한 곡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제가 처음 들려드리면 좋을 법한 곡은요. 살짝 멜랑콜리할 수 있는데요. 브라질 사람들은 좀 슬픈 노래를 슬픈 가사의 노래들을 기쁘게 기쁨을 슬프게 노래하는 그런 삼바의 소울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카니발은 며칠이면 끝나잖아요. 축제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한한 이렇게 행복들은 항상 유한하고 그러나 우리가 슬프게 365일 일하고 이렇게 슬픈 날들을 마주하는 건 영원하더라. 삶에서. 그러니까 그 슬픈 것들은 그렇게 자지러지게 부르지 않아도 되고 예, 아름답게 불러도 되고 또 이제 아름다운 것들, 기쁜 것들은 소중하게 굉장히 유한하니까 더 오히려 애처롭게 부른다. 이러는 정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의 아침이라는 노래인데요. 카니발의 아침이 딱 맞이하고 이제 아름다운 태양이 뜨고 사랑하는 사람을 노래하는 그런 순간을 담아낸 노래예요. 네, 그 노래를 라이브로 청해 들으면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낭만의 르츠 시즌1 브라질 편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혜경 씨가 불러주시는 카니발의 아침 함께 들으면서 우리는 2부 넘어갈게요. 2부에서도 역시 탁재영 PD, 나혜경 씨와 남은 이야기 이어갑니다. Tão bonita manhã na vida uma nova canção cantando só teus olhos, teu riso, tuas mãos, pois já vem dia em que virás das cordas do meu violão que só teu amor procurou
nos lábios teu. Das cordas do meu violão, que só teu amor procurou. Vem uma voz falar dos beijos perdidos nos lábios teu. Canta o meu coração